오늘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 뒤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수십 대가 매몰됐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옹벽이 급한 경사로 만들어져 부실한 데다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집안이 약해진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옹벽처럼 전국으로 100만 곳,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2만 곳이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검사가 의무화되면서 투자 여력이 없는 놀이시설들이 대안 없이 폐쇄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중에 아파트 근처에 옹벽이 무너져 내려서 차량 수십 대가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터진 옹벽 사이로 산 하나가 쓰러진 듯 토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무와 바위는 거꾸로 뽑혀 쓸려 내려왔고 흙더미 아래 깔린 차량들은 간신히 몇 대만 망가진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옆 도로 옹벽이 무너진 건 새벽 3시 50분쯤. 분배를 하면 그냥 왕왕하니 쏟아지잖아요. 그런 소리 났다니까. 높이 15m, 길이 200m 정도 되는 옹벽에서 30m가량이 붕괴되면서 무너진 흙더미 1000여 톤이 주차 차량 20여 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파트 현관 바로 앞까지 흙더미가 밀려왔을 정도로 심한 붕괴에 아파트 주민 38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옷 입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옷만 입고 뛰어나왔어요. 매몰된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금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한밤중 인적과 통행이 드물었던 시간이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번엔 옹벽이 왜 무너졌는지 사고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빙기에 약해진 집안이 부실한 옹벽을 무너뜨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정효욱 기자입니다. 야산을 수직으로 깎아서 만든 15m 높이의 옹벽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위험 요소였습니다. 이것을 좀 야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원하니까 그 다음에 언젠가는 좀 위험성이 있겠다 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군요. 지난 여름 옹벽 배수관 부식으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가 하면 옹벽 주변에 항상 물기가 많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그 땅 있잖아요. 들어온 길을 그거 항상 척척해. 척척하니 군데군데 척척하더라고. 그게 거기서 물이 붕괴 원인으로 해빙기가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습기가 많은 땅이 얼고 풀리기를 반복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옹벽의 구조적 원인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지어진 옹벽의 두께가 너무 얇다는 겁니다. 육안으로 볼 때 일단 구조물의 처음 설계 과정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높이도 문제입니다. 지금의 기준대로라면 15m 높이의 옹벽은 계단식으로 땅을 절개해 옹벽을 설치하는데 붕괴된 옹벽은 수직으로 지어졌습니다. 지금 높이는 저렇게 콘크리트 옹벽이 저 정도 높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주 남구청은 지금은 안전진단과 함께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밝혀 사고 원인 규명은 상당한 시일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더 아찔해 보이는군요. 해마다 해빙기에는 자치단체들이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왜 사고는 되풀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급을 나눠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 자체가 부실한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물기를 머금은 흙이 겨울철을 지나면서 서서히 부피가 팽창해 깎아지른 옹벽을 밀어내고 밖에서 녹은 얼음이 벽 안으로 스며들면
옹벽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번에 붕괴 사태가 발생한 옹벽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질 구조를 충분히 헤아리지 않고 옹벽이 시공됐을 경우 손쓸 겨를 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질이 갑자기 누적됐다 갑자기 그냥 무너지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 지질의 특성이 그래요. 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사태나 절개지, 옹벽 이것들은 빈도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커요. 광주시와 전라남도 방재부서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특별 관리하는 장소는 4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붕괴 사고는 안전점검 대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현행 시설물 안전진단 방식이 형식적인 기준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 위험시설물이 빠지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립대 용역조사 결과 위험시설물은 전국적으로 100만 곳,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2만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지금 등급으로 매긴다는 게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사실은. 해빙기를 앞두고 옹벽과 급경사지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청와대를 방문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고속철도는 모처럼 호남에 준 선물인데 서대전력 경유 논란으로 빛이 발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또 국회를 방문해서 정부와 여당이 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문화전당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미술협회와 민족미술인협회가 광주 비엔날레의 발전적 제도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미술평론가 정준모 씨는 재단 이사회를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후원자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서 수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대 류재한 교수와 박구영 교수는 광주 비엔날레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창조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어린이 놀이터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니까 돈 들까 봐서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화를 앞둔 지난달 26일 폐쇄됐습니다. 추락사고 때 완충제 역할을 하는 모래가 유실돼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혀 이용할 수가 없죠. 계속 바닥이 이러니까. 이미 전에부터 사용은 하고. 이용 정지 처분이 내려진 어린이 놀이시설은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시스템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전남에서 최근 3년간 사라진 어린이 놀이시설은 400곳이 넘습니다. 그러나 폐쇄됐다가 다시 운영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12년 3,132곳에 달하던 전남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현재 운영되는 것은 2,553곳. 이 중 철거된 시설은 206곳이고 이용금지 시설 227곳도 대부분 다시 놀이터 구실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이야기해가지고 보완하는 그냥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넘어서 버리니까 단위가. 봄이 다가오면서 놀이터를 찾는 어린이들은 늘고 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등 관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사라지는 어린이 놀이터는 늘고만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콘텐츠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의 9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며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장은 또 콘텐츠 육성의 목표는 한류와 글로벌화에 있다며 지방의 콘텐츠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가 광주에서 첫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모임 추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치혁명이 광주에서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국민모임은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국장 옛 사택이 영화의 집으로 리모델링돼 개관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된 영화의 집은 올해 개관 80주년을 맞은 광주국장의 역사를 비롯해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콘텐츠를 선보이고 소규모 공연과 전시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영화의 집 개관을 기념해 광주국장은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한국 영화 가운데 7편을 선정해 오는 11일까지 특별 상영합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가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허 전 회장의 비위 사실을 사정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엉터리로 직업훈련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모 평생교육원 대표 49살 백모 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1년 동안 온라인 직업훈련 강의를 진행하면서 대리수강이나 대리시험이 가능하도록 부실하게 과정을 운영하고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금융서비스가 전산센터 이전으로 설 연휴 동안 일시 중단됩니다. 광주은행은 전산센터를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작업이 설 연휴 동안 진행됨에 따라 오는 18일 밤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37시간 동안 은행거래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되며 사고 신고와 문의는 광주은행 콜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운데 광주 자동화 설비 공고가 취업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전국 21개 마이스터고의 2013년과 2014년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광주 자동화 설비 공고의 취업률은 9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취업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취업했고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한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광주교대 임용시험 합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광주교대는 올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444명이 응시해 369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1.3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교대 임용시험 합격률은 지난 2011년 53%에서 2012년에는 60%로 올랐고 작년에는 7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내고장 알림에 따르면 전남의 재정 자립도는 13.8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였고 광주시도 36.77%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완도군 재정 자립도가 5.01%로 가장 낮았고 광양시가 30.69%로 가장 높았습니다.